안녕하십니까. 예비고1 및 예비고1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학원 입시전략소장 신민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예비고1이 되면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학생 수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구성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게 될 거고, 세 번째는 수능 칠 때 유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건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고3은 출생률 55만 명 정도로 통계청에서 나오고요. 예비고1 지금 현재 예비고1 같은 경우에는 47만 명 정도로 나오는데 55만 명 기준을 있을 때는 자, 지금 고3 실제 접수한 인원을 따졌을 때는 35만 명이 안 됩니다. 즉 55만 명이 출생을 했는데 35만 명 정도가 수능을 접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47만 명일 때는 30만 명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2022학년도 기준 대학 모집 인원 기준을 보시면 35만 명이 안 되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4년제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4년제는 이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주요 15개 대학 모집 인원에 여기 선이 보이죠? 이 정도 라인까지는 15개 대학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보이시죠? 결론, 4년제는 갈 수 있으나 15개 대학의 경쟁률은 아직도 치열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내신 등급을 받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내신 등급이라는 거는 여러분 때는 첫 번째 등급으로 나눠지는 경우,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라는 성취도로 나눠진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과가 많고 이과가 적죠. 이과가 대략 60명 정도가 되는데 60명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즉 4% 안에 들려면 전교 1, 2등, 이과에서 1, 2등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통 과목을 공부하실 때 과탐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만 할 것 같고요. 수능에서도 등급컷을 받기가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수시로 가던 정시로 가던 최저 부분을 맞추던 이런 부분들이 수능에서 반드시 작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등급컷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 나는 내신으로 가야지 하는 학생들조차도 수능 공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수능이 40% 이상 인원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에서는 수능도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능 공부 반드시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생부에서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신, 그 다음에 세특, 이 두 가지 단어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학생부 개선 현황을 보시면 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에, 즉 학교 이외의 활동에서 행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기재가 된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 안에서 활동했던 내용만 기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비교과 영역에서는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됩니다. 이제는 정규 동아리 이외에는 미반영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경쟁률이 인기 있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치열해지겠죠. 이 부분도 참고로 해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동아리는 어떤 게 있는지 부분들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미반영되는 게 봉사,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되고 수상 미반영되고 독서도 미반영된다는 거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지되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고 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그 다음 과제형 수행평가, 즉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교를 가시면은 수행평가, 즉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학교를 가 주셔야만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전문, 언어와 매체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수학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은 알아두실 거는 한 가지, 원과목을 이수를 안 하면 투과목을 이수를 할 수 없다는 것. 즉 2학년 때 원과목, 3학년 때 투과목을 이수를 하실 건데요. 여기서 원과목 예를 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1을 선택했다. 그러면 3학년이 올라가면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이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 혹은 세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 원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투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는 등급제로 성적이 이루어질 거고, 진로 선택은 성취도라고 하는 A, B, C 이런 성취도로 평가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학생부 종합은 살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없어졌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내가 수업을 듣고 수업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죠. 자, 전공 적합성은 뭐냐? 내가 이 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 요구하는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과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은 건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어떤 적성이 있고 어떤 소질이 있는지 어떻게 이해도는 풍부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아까 말씀드린 미기재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 그리고 학과 선생님의 소통을 통해서 행특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학업 역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이라 할지라도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과 세특 이 두 가지 단어가 필수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 수능편으로 넘어가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는 시험 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실제 선택 과목에서 선택 과목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국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수학은 합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되었다. 그 다음에 탐구는 이제 자기가 17개 과목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학과 과학 부분에 있는데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는 대부분 문과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과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과생도 확통을 선택해도 됩니다. 확통을 선택해도 되는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아니면 필수로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학 모집 요강을 보시면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런 대학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응시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을 못 쳐도 되나 필수로 응시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탐구는 17과목, 즉 문과의 9과목과 이과의 8과목 다 합해서 17과목이죠. 그것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과 쪽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바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평가 과목이 3개가 있습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이건 절대평가인데 영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영어는 등급제입니다. 즉 100점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90점, 91점만 맞아도 1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100점으로 받지 마시고 1등급을 맞을 수 있게 목표를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감산점, 반영 비율로 구분을 합니다. 가산점, 감산점은 각 등급에 맞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거고 등급은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2등급을 맞았습니다. 2등급을 맞았으면 그 대학에서 2등급이면 예를 들면 뭐 12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수를 더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학 반영에 넣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에서는 4등급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4등급은 50점 만점에 25점, 즉 반 정도만 맞으면 된다는 것. 제2외국어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과탐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 이외에도 대학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학교는 아니더라도 어떤 과에 따라서는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지정은 하지 않고 탐구는 바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가산점을 줘서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10% 가산점이 있고 과탐에는 5%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5% 전체 15%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상명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성은 없지만 선택을 꼭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산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탐 2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과탐 2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이 두 대학은 과탐 2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과탐 2가 거짓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에서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사회탐구입니다. 사회탐구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3가지를 든다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정도가 있고 생윤사문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비율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2번째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압도적입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압도적이고 화학과 물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원과목 대 2과목 비율 학생 수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여러분들이 원과목 압도적으로 많죠. 왜 많을까요? 등급 컷을 맞추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과목을 가급적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저희 이지학원에서는 이런 온라인 설명회 이외에도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고교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바뀌어지는 개입 구조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체크해야 되는지를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도 많은 부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